그다음에 우리 이제 명천 갈등 재부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 글을 올리셨어요.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또 다르다. 그래서 뭐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고 너의 의견은 불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말 자체만 보면 다 맞는 말씀, 네, 도덕책 같은 이신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입장에서 조금 다 달리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하원기 대변인 얘기는 민주당 얘기니까 좀 나중에 듣고. 네, 아니 그 대통령의 글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이 저렇게 도둑책 같은 글을 썼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저거를 누군가에게 대놓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 김어준 씨한테 보내던 뭐 혹은 뭐 당내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저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에는 많은 보고가 올라왔겠죠. 뭐 김민석 총리로부터 보고가 올라오건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와서 아 그래 이쯤 됐으면 내가 한번 포를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린 것 같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글 올리는 것보다 저런 글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글 쓰기 전에 이 파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글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 쓰는 것 자체를 메시지를 담당을 많이 하시는 우리 경민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란 전쟁에 대한 그리고 또 미군이 무기 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측성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는 말 대신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챗 GPT한테 물었을 거예요. 나 지금 10일 연달아서 SNS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낼까? 오늘 어떤 메시지 낼까? 그러면 챗 GPT가 지금까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의 도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아마 나온 메시지 정도라고 보고요. 이 메시지를 보다 보면은 정말 민주당에서 하는 것만 골라서 다 써놨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자행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브리핑을 해놨다.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댓글을 쫙 봤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아니 본인들이라고 하는 소리야? 지가 해놓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거의 복사된 것처럼 쫙 달리는데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의 어떤 그 대통령의 진위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 사법 3법 다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뭐 이런 말씀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 도대체 그러면 지금 이게 방점은 아마 이 해석을 하는 쪽에서는 아마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내용 아니겠느냐.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조금 강원 대립이 있는데 이거 관련한 내용 아닌가 싶어 하시는데. 두 법률가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패널로 나왔으니까 네. 얘기를 드리면 그럼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이견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 거죠. 너무 격렬하게 싸우니까 좀 톤다운 시키려고. 그 민주당에서 올린 원안은 그냥 하나만 말할게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요체가 되는 것. 검찰의 그러니까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아예 없애야 된다. 그렇죠. 는 쪽이고 대통령은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예외적으로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 수정안에 대한 여론 아니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어떤 반발이 되게 거셉니다. 추미애 의원님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근데 제 생각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아까 주름 잡는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인데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의 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넘기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아직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사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의 요체는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의 분리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전부 경찰이 갖게 됩니다. 네. 뭐 왜냐면 경찰은 사건을 그렇죠.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자유가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 아닌 거 아니에요. 검찰은 이미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다 박탈했습니다. 네. 그럼 보안 수사권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경찰이 수사 개시도 하다가 내가 이 사건 묻어줘야겠네. 불송치하면 끝인 거고. 그다음에 내 소위 말해서 얘 조져야겠네. 송치해서 기소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사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논리적으로는 그건 보안 수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찰 이것들은 다 태생부터 나쁜 놈들이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싫겠죠. 보안 수사권이 있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서 그 찢어놓자고 한 게 이 검찰 개혁의 그 취지인데 경찰이 수사 개시권 수사결권 다 가지는 거 괜찮나요 논리적으로? 이래서 저는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선거철이고 또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거 안 된다 검찰은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 극성 지지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간과하기가 정당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뭐 윤호개인 세력에 비견되는 게 지금 개딸들이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경찰과 검찰의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서울고등법원 다녀왔고 내일도 뭐 오후에 재판을 했고 경찰 조사도 하나 있는데 가장 큰 경찰과 검찰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은 민법, 형법, 행정법, 헌법 모든 법을 다 배우고 들어온 게 검찰이고요. 경찰은 형법밖에 안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그 정도 예, 절차, 형사소송 절차.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사건, 그러니까 민법하고 좀 섞여 있는 사건이나 선거 사건, 뭐 선거에 뭐 선관위가 하기도 하지만 선거 사건, 조합장 선거 이렇게 다른 공직선거법과 연계되는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약간 수사 동력이 법리상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사가 잡아주는 거고요. 또 경찰과 검찰의 가장 큰 차이가 경찰은 그 지역만 돌아요. 뺑뺑이를. 그렇죠. 춘천 경찰은 춘천만 돕니다. 근데 검찰은 전국을 돌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나 뭐 서울도 똑같아요. 서울 경찰 그 지역만 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내 뭐 사촌 형도 경찰이야. 우리 아빠의 옆집 사는 그 아저씨도 경찰이야. 이래가지고 지역에 굉장히 의견이 부분하게 해석을 우겨넣어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를 그 검찰이 잡아주거든요. 검찰은 나 이거 보안 수사권 내리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다수의 90% 이상의 검사님들이 그냥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이 일부 정치 검사들을 가지고 지금 저는 사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수 원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예 검찰 수사권 다 복귀시켜야 된다. 개시권도? 네, 개시권 다 해야 그러니까 인지수사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뭐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는 지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그러한 다툼에서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편이긴 하죠. 보안 수사권이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한 걸 그대로 재판으로 가잖아요. 무죄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무죄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데 법률가들의 거의 중론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도 제 개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검찰의 문제라는 것은 일선 형사 검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수부의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특수부가 정치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과 결탁해서 그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고 자기 출세하는 데 이용하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수부를 통제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무한히 확장해서 그냥 형사부 검사 딱 다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전 이 자체가 별로 뭐 문제라면 문제고 비합리적이라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한 일이 있으니 그래 좋다 수사 계속 분리하자라고 했으면 그 취지에라도 맞게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웬만큼 그 법률가들이 그냥 합리적인 얘기라고 해요 사석에서는. 맞아요.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거 검찰에 저거 말이야 또 그 뭐 어떻게 뭐 보석됐네 이러면서. 근데 검찰의 칼날이 보수 진보 정권 가리질 않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나 혹은 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런 사람들도 다 검찰이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이런 분들도 현직 정권일 때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지금 뭐 제가 검수원복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사 개시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경찰은 현직 정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현직 정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칼날을 제대로 조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전에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중수청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금 나오는 검찰 개혁안의 거의 타겟은 뭐냐면 포인트는 전부 수도권에 맞춰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그 지방 경찰력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 중수청이 있진 않잖아요. 네. 거기는 사실 네. 수사 지휘권도 있어야 되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모든 것을 다 특수범죄에 맞춰서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맞춰져 있으니 근데 아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남 출신이니까 이제 가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이 모든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모든 사건, 검찰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을 다 정치 사건이라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진짜 근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약간 맞아요. 그래요. 앵커께서는 형님께서는 알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그런 거의 그 네. 보수로 치면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는 네. 하원기 소장님 같은 분이 공천을 딱 받아야 되는데 저런 그러니까- 사람이 딱 네. 선거를 네. 나가서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모든 사건은 검사가 다 지나갑니다. 뭐 당근마켓 무슨 사기 사건이든 인터넷에서 악플 다룬 사건이든 게임머니 사건이든 애들끼리 그냥 쌈박질했던 사건이든 다 검사로 가거든요. 그게 사실 검찰 업무의 한 90% 이상은 민생 사건이에요. 저는 99%라 생각이 정치 네. 사건 아까 우리 하은기 소장이 정말 얘기를 잘해주신 게 그 특수부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소위 말하는 반부패 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특수 1부부터 4부까지 이거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네.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방향인데 지금은 모든 사건을 근데 진짜 일반 지휘자들 만나면 다 무슨 뭐 교통사건이나 대다수가 네. 검사들 대부분 교통사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진짜 많이 그다음에 뭐 네. 그냥 단순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대다수인데 그런 걸 다 정치 사건화해. 그래서 저도- 저거 다 그 검찰이 뭔가 뭐 이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검찰이 싫지만 뭐 어떤 개혁은 제도의 효용, 제도의 작용, 이 제도가 국가 국민에 미칠 영향, 피해는 없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 맞아. 뭐 검찰이 뭐 혹은 싫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는 기준도 너무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 그건 유시민 아닙니다. 작가 같은 경우는 문제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도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가르려고 네, 하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금 그 수사 체계를 그렇게 좀 완화하려고 했을 때 굉장한 반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뭐 박원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유족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보안 수사권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검찰이 또 있다가 정권 힘 빠지면은 또 뭐 쳐서 물어뜯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소시오패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완화닿는 게 수사 개시권이 없는데 어떻게 표적 수사를 해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6대 범죄든 뭐든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는 그렇지. 상태여야 예, 가능한 예, 일인데. 예, 예. 그러니까 제도는 제도로 얘기를 해야지 검찰이 30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도가 없는데도 그렇게 할 거라 그러면 그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로고스, 파고스, 에고스라 그래가지고 논리를 얘기하는 걸 로고스, 파고스가 이제 감정의 호소가 파고스고 에고스가 이제 지위. 나는 뭐 이런 지위가 있어 그래서 설득을 하는 게 에고스인데 네. 이 검찰 개혁은 철저히 말씀하신 것처럼 로고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파고스, 너무 정치권에서 우리는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조금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상에서의 이해는 어떤 하는데, 검찰 이해는- 악마화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제도 자체를 너무 그냥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책을 다 잘 마련을 해놓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근데 대책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 같은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면 진짜 그 실무는 구멍이 너무 송송 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검수완박을 하기 전에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 기록에 그 실제 기록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검찰에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한 7단계 쪼개고 뭐 불송치 어쩌고 하니까 경찰이 그거를 5개를 복사를 해야 돼요. 경찰이 그 기록을 일일이 다 복사를 합니다. 그 경찰관들이 복사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간다. 제가 느꼈잖아요. 훌륭한 네. 분들이라는 거. 네. 원고에는 사실 뭐 있었냐면 뭐 이거 2개 대통령이 이렇게 올리는 건 사실은 너희 당의 분열 아니냐. 뭐 강성지치가 때린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쓱 정책 논쟁으로 가니까 주한 형도 이거 정책 좋아하니까 셰프로서. 주한 형도 이거 좋아하니까 야 맞네. 제도 얘기하고 그래서 아니, 정부 얘기를 정책 하려고 논쟁, 했어요. 그 정책 뒤에 논쟁으로 이면을 갔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둘 다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으로 정청래 갔다. 대표든 이재명 대통령이 둘 다 근데 잘못됐다. 나는 내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 근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네. 정청래 대표 간에도 또 지금 약간 좀 결이 다르잖아요. 이 관련해 가지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더 강경한 노선이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이고
정선호 대표는 약간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앵커께서는 형세 아닌가요? 형님은 민주당에 계실 때 그 두 분이 이해가 되던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어쨌든 그 아니 분석을 해보자. 근데 두 분은 서로 지금 본인이 더 튀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더욱 더 그렇게 그러니까 튀는 행동을 더 내가 할 봤을 겁니다. 때는 두 분 다 대통령 아니 특히 추미애 의원님 이거 가지고 대통령 흔들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음. 정부 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흔드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계속 보는 분 중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비합리적인 얘기도 아니야.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막 그 공격하고 막 그러는 게 적절하냐 이거죠. 물론 그러면 지지층이야 좋아할 수 있겠어.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그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4개인데 지금 어느 하나 지금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사실 돌리기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가지고 돌리면 검찰이 돌리기 제일 쉬운데 당선되기 전에는 정권을 잡기 전에는 검찰 개혁 막 비판하다가 당선돼서 보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하니까 맨날 네, 특검하고 보안서가 있지. 필요하니까. 그게 그 문재인 정부 진짜 때 그게 필요하거든. 문재인 정부 때 맞아. 그래가지고 저랑 네. 설주환 같은 사람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그 검찰 개혁 한다 그러면은 니네부터 특수부 쓰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네. 실컷 특수부 팽창해가지고 그렇죠. 칼대로 다 하다가 흔들리고, 예.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검찰 개혁한다 이래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 칼이 특수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한다고 적폐 수- 박근혜 정산, 적폐 수사를 예. 하겠다고 해서 예전에 특수부에 검사가 많아야 4-5명이었거든요. 네. 한 부에. 네. 근데 4부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부에 검사만 20-30명이 있는 아. 거예요. 검사만. 변호사님도 아. 집권 세력이었던 적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네. 저희라고 왜 이거 막 네. 특검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검찰을 이용하면 정무적으로. 저는 집권 세력에 가까이 간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그 검을 휘두르고 싶을까. 네, 그러니까요. 휘둘러야 그래서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맞아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저렇게 또 강경하게 입장을 가는 것은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맞아요. 이제 본인이 네. 그 경기도지사 지금 후보를 나갔기 때문에 또 경쟁자가 지금 한준호 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김동연 지사님도 계시고 네. 그런데 그 어떤가요? 그 안에서 진짜 우리 하한기 지금 소장은 민주당 안에 있으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이 다툼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추미애, 한준호, 김동연. 그 우리 당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 중에 경기도에 뜨거운 형 누나들이 제일 많잖아요, 사실은. 네. 다른데 뭐 서울 이런 데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점잖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일단은 김동연 지사가 공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당원 많고 중에. 이 구조가 이 중첩돼 있는 게 하나인데 중첩돼 있는데 제일 1층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요. 국민의힘에 후보가 있고 만약에 본선 경쟁력에서 김동연 말고는 다 진다. 그러면 김동연이 공천 되는 거지 아무리 미워도. 그런데 후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가든 된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뭐 우리 정리되면 나온다 했지만 그거는 이제 기도 메타인 거고 공천 마감 날까지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당원들의 입김이 세지죠. 본선 그렇죠.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그렇지. 호남처럼 그렇지. 우리 내부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뭐 수박 논쟁 이런 것처럼 말하기도 못한 게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좀 과하게 했거든. 이를테면 내가 경기지사 한 건 이재명 덕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그 경기지사를 하고 공천을 받고 그 유산을 그거는 그렇죠. 순전히 이재명 대통령 덕이잖아. 사실은 맞아요. 자기 네. 경쟁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 우리 당에서는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일단 사실관계 하나 정정해드리자면 자꾸 후보가 없다 그러시는데 양양자 의원님 있죠. 네, 양양자 의원님하고 함진규 전 의원 네, 도로공사 죄송합니다. 사장했던 두 분. 아니 죄송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정을 해줘야 되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는 현역 없었다. 현역 의원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또 시청자분들이 후보가 진짜 아무도 없을까봐 네. 두 명은 신청을 했습니다. 공천 신청을. 그래서 하여튼 그 네.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뜨거운 형 누나들이 내부에서 이제 글로브 벗고 칼 들고 싸울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네. 그 김동연 지사도 최근에 명심을 명심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심에 호소하고 계시던데. 그게 한동훈 대표님이 코스피 6천 윤석열이 있어도 된다는 똑같은 거지. 이제 와서 근데 똑같은 네. 거지. 이걸 뭐 근데 아니 막 또- 방송 나가서 거짓말하면 안 돼.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될 게 아니에요. BBK 문제도 친일 친박 대선에 경선 나왔고요. 네. 대장동 문제도 결국에는 네. 그 이낙연 이재명 경선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방선거 때 아주 국민의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더 이렇게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게 아. 추미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건 제가 지금 떠나 있어서 저 그 네. 당원들 정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그럼 추미애 의원과 우리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가요? 둘 다 이재명 소위 말하는 개딸 정서에 약간은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의원님들 제가 솔직히 선거 잘하거든요. 당에서 아직 살아있는 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쓰려고 하는 사람 많아서 그러는데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선거 나갈 때는 유권자의 표심,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원들 만나서 치킨 먹고 뭐 소통 간에 나래비 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새해는 그걸로 과시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걸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건 아니다. 그렇지.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 박찬대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할 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많이 지지했어요. 근데 의원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당원들이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건 또 따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구도를 보면은 한준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주로 하시고 그렇죠. 의원들 주로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소위 핵심 실세라고 평가받는 분들 예.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분들 아. 뭐 회동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표가 있진 않아. 아.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런가 보네 하는 거지. 근데 추미애 의원님은 직접적으로 그 지금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의 표심을 가지고 오는 선거 전술을 쓰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상 당심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더 유리하게 하고 있다. 아, 그럼- 지금.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김어준 씨가 보는 경기도지사 미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거는 제가 김원준 씨 때 안 물어봤는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 지금 상황이면 예, 명청 갈등이면 안 그쪽-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네. 제가 뭐 곤란해서 답 네. 못한다고 평가하실까봐 네. 그냥 추미애 말씀드리면 아닐까요? 지금 이 구도라면 추미애 의원님 쪽의 입장을 많이 말하는 게 이제 김어준 씨죠. 네. 왜냐면 보안 수사권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게 합리적인 토론 방식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맞아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방금 우리 하은기 소장님이 워낙 합리적인 분이신데 민주당의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거의 실종되어 가고 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저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건지 진짜 올바른 정치를 하려는 건지에 대해서 목적성이 좀 의심되는 것들이 지난번에 뭐 장동혁 대표 필버 할 때 김병주 의원 갑자기 나와가지고 본인 얼굴 팔았잖아. 그분 경기도지사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 본인이 굳이 뭐 찬성 필버를 뭐 그렇게 앞다투어 할 거 있나 그 생각을 국민은 하고 계실 텐데도 그러니까요. 굳이 나와서 얼굴을 파는 이유가 네.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 그래서 추미애 의원도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고 표가 많잖아요. 민주당 여유 있잖아. 지금 여당이잖아. 그럼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진짜 우리 하원기 소장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정말로 국민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결 할 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지지율이 1.5 정도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합치지 않았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간극이 더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당선이 되지는 못했지만 미처 그때 저도 이재명 대통령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도와줬던 그 고마움 순간을 잊으면 안 된다. 김동연 지사가 지금 합리적인 얘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올바른 이야기 한다고 할 때 여기 그 사람을 축출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그게 지금 문제니까 내로남불 아니, 프레임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축출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컷오프 시킨다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싫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인 건데 아니, 그런 그게 분위기 아니지. 자체가 민주당 내에도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제 얘기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러나야 되는 당원들은 사람이고.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데요, 뭐요? 아니 엄청 지지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당원인 제가 지지하고 지지하는 있습니다. 게 아니고 사랑하더라.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말을 네. 계속 이어보자면 네. 제가 봤을 때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당원들이 지지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강 변호사님한테 아니 당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가지고 무슨 윤호개인 쪽으로 당을 몰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타당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가 그 사람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기 들었으니까 컷오프 시키자 이러면 이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네.